자, 이 시간에는 이제 제5장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의무의 파트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53페이지입니다. 이 의무 파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의무를 이제 담고 있는데, 자, 먼저 기본 윤리 의무인데 이것은 뭐 간단하게 체크하세요. 그렇게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뭐냐면 먼저 품위 유지 공정 중개하라 이건데, 우리가 사자 들어가는 명색의 전문 직업인 아닙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 자, 그래서 좀 품위 지키세요 이거고요. 우리는 이제 중개를 하기 때문에 그 중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정하게 해야죠. 편파적으로 한쪽은 유리하게 한쪽은 불리하게 이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누가 부담하느냐. 여기서는 이것만 체크하세요. 개공사 및 소공사만 적용됩니다. 즉 보조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래서 개공사와 소공사는 중개 업무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들은 이런 의무를 부담하는데 보조는 중개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무가 없다. 자,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 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 보통 이제 조금 표현이 어려운데, 자,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행위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통상 가져야 할 주의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가 속하는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주의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랬는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자, 우리는 남의 부탁을 받아 일 처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 대신 이 물건 계약 좀 성사시켜 달라 이거죠. 그러면 내일 아니라고 우리가 대충 아무렇게 하면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민하고 막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죠. 자,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즉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행위자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이 정도 신경 써서 일 처리해주면 되지 않겠냐. 그 정도 주의력을 가지고 일 처리하는 거,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좀 줄여서 성관주의 의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법조문에 있냐? 우리 법조문에 없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법조문에 없다는 거. 근데 왜 이걸 인정해요? 근데 학설과 판례가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민법에 보면 위임계약이 있어요. 민법에 위임계약, 위임계약.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당신이 내 대신 이거 일 처리 좀 해주세요라고, 이게 이제 위임계약인데, 민법에서는 이렇게 위임을 받은 사람이요, 성관지 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판례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민법 위임계약과 비슷하니까 법조문에 없더라도 우리는 이걸 부담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관지 의무라는 게 있는데 법조문에는 없이 판례가 인정한다.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뭐 그렇게 시험에 나올 거리는 아닙니다. 그 다음 비밀 준수. 자, 이것은 간단해요. 근데 이건 알아두세요. 자,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거니까 의리인들의 비밀 지켜주는 거 주로 전문 직업인들이 다 해요. 그러니까 변호사나 의사나 약사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부담하듯이 우리도 부담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한번 체크하죠. 그럼 이런 비밀 준수는 누가 부담합니까?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다 부담합니다. 자, 이렇게 등이란 말 들어가면 예전에 고용인 공부할 때 이거 한번 배웠어요. 고용인 공부할 때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우리 법에 5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때 뭐가 있었냐면 이중 소속하지 마라. 그 다음에 우리 금지행위 있죠. 금지행위. 그 다음에 예방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 준수가 있고 결격 사유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외울 때 이중, 금지, 예방, 비결 이렇게 외웠어요. 5개. 그래서 이중 소속, 그리고 금지행위, 예방교육, 사고 예방교육, 그리고 비밀 준수, 그 다음에 결격 사유인데, 자, 이중 소속도 배웠고, 이제 지금 비밀 준수 배웠죠? 그 다음에 결격 사유 배웠고, 이제 금지행위는 이제 지금 배울 거예요. 곧. 자, 그럼 사고 예방교육인데 이건 아직 안 배웠는데 나중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5개 규정은 모두에게 다 적용된다는 거. 그러면 이때 비밀 준수는 보조원도 부담하나요? 예, 부담해요. 왜? 보조원도 얘기 들었잖아요. 비밀 지켜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언제까지 지켜야 돼요? 중개업 종사기간뿐만 아니라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지키시오.
그러니까 폐업을 했어요. 사표 쓰고 나왔어요. 그래도 지켜야 돼. 즉 죽을 때까지 지켜라 그 얘기. 그 다음 도대체 뭘 지켜야 돼요? 자, 중개 의뢰 과정에서, 자 여기서 중개 의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란 말은 업무와 관련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연히 동네 사람한테 들은 거 이것까지 다 지켜야 되나요? 이것까지는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아니고 자, 중개 과정, 즉 자기가 업무 볼 때 알게 된 비밀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외는 있어요. 뭐냐? 2번. 즉 우리 중개사법.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에서 나중에 확인 설명이라는 걸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중개를 할 때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한테 그 물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 설명해 줘야 될 내용을 매도인 측이 이거 얘기하지 마라. 만약 중대한 어떤 하자나 결함이 있어요. 이거 숨기고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그 비밀 지킨답시고 확인 설명 안 하면 안 돼요. 이때는 이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대로 얘기한다고 해서 비밀 준수 위반이 아니다. 그 다음 다른 법률에 따른 예외인데 뭐냐? 우리가 재판상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을 해야 돼. 그러니까 평소 자기 고객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거래를 많이 했고 자기가 중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어요. 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의뢰인이 내 이런 얘기 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서 거짓말한 뭐예요? 위증죄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대로. 그때는 비밀준수 위반이 아니다. 그 얘기. 자, 근데 제재를 보니까 자, 제재. 이거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입니다. 입을 함부로 놀린 대가 지고 처벌이 무겁습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해요. 반의사 불벌죄. 자, 의사에 반하여 불벌, 즉 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래는 1년 1천으로 처벌해야 되는데 그 피해자가 그냥 그 개공사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처벌 안 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데 자,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 자, 반의사 불벌죄. 우리 법 통틀어 유일하게 이것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주로 폭행죄랄지 명예훼손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통 우리 경찰서 가면 합의 보세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다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자, 이것만 딱 기억하세요. 유일하게 우리 법 통틀어 비밀 준수 위반에 대한 죄가 뭐다? 반의사 불벌죄. 자, 그럼 간단하고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금쟁이 이겁니다. 자, 금쟁이. 뭐 말이 필요 없이 중요합니다. 말이 필요 없이. 자, 그러면 금쟁이는 말 그대로 뭐야? 하지 말란 얘기죠. 여러분이 좀 먼저 조심할 것. 우리가 앞에서 이중 등록하지 마라, 이중 소속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는 거 많이 배웠잖아요. 그럼 그게 다 금지 행위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 법, 이 금지 행위는 우리 중개사법 제 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만 특별히 금지 행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우리 법 33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것만 따로 금지 행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특정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금지 행위 법조문 33조가 제1항이 있고요. 33조 제2항 이렇게 두 개 항이 있는데 33조 1항은 개공사 등 이들에게 적용돼. 자, 여기 등이란 말 들어가면 다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다 규제 대상이 되고요. 제2항은요. 누구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일반인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구분 잘하세요. 1항은 개공사 등 2항은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거. 자, 그러면 자, 주의사항 이렇게 이제 먼저 살펴볼 텐데 자,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계약의 효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때 계약의 효력은 뭐다? 이거 유효란 얘기예요. 유효. 그러니까 계약은 효력은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공사가 자, 의뢰인하고 자기 사무실 찾아온 의뢰인하고 계약하면 이걸 직접 거래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이런 게 금지 행위거든요. 그런데 의뢰인과 계약을 한 그 계약 자체는 그냥 효력 발생하고 금지 행위를 위반했기 때문에 개공사 처벌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계약마저도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중개보수 청구에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중개보수는 받을 수 있냐. 예. 그러니까 우리 금지 행위 중에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보수를 많이 받지 마시오. 이것도 있어요. 근데 받았네? 그럼 그게 전체가 다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 그러니까 법정 한도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초과 부분 무효. 그러니까 아예 못 받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은 또 해야 돼. 그러니까 금지행위 위반으로 처벌은 받고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금지행위 내용을 살펴볼 텐데, 자, 제1항에 있는 금지행위가 총 몇 개냐면 9개가 있어요. 9개. 자,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9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9개 중에 앞에 7개가고, 그 다음에 8번, 9번 해가지고 나머지 2개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거 7개. 자, 이 금지행위를 먼저 우리가 보고요. 나머지 이걸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금지행위입니다. 자, 첫 번째. 법정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이거 금지행위예요. 자, 여기서 매매업. 자,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그랬습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매매라는 건 사고 파는 거죠. 업이라는 건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건 하면 안 돼. 왜? 우리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매매를 업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 개공사가 저렴한 물건을 사서 차익을 남기고 되팔고 또 사서 되팔고 그러면서 그 차익을 챙기겠다 이거예요. 자,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투기 비슷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가격에 거품을 끼게 하고 오히려 개공사가 이거 아주 나쁜 거다. 이거. 자, 그래서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거예요. 자, 간단합니다. 중개 대상물 우리는 중개를 업을 하는 거지 매매업은 안 된다. 근데 여기서 논점은요. 법정 중개 대상물에서 되었다니. 다른 물건을 업으로 하는 건 그건 상관없어요. 자,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을 하지 마라 이거고요. 그 다음 이때 뭐라고 하냐면 매매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매매만 금지니까 다른 형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임대업, 분양대행업 이런 것들은 금지가 아닙니다. 오직 뭔만? 매매만. 그 다음에 업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업으로 해야 금지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더라도 한 번 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자, 예를 듭니다. 개공사들 전세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중개를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나도 내 집 마련하고 싶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우연히 금매로 내놓은 물건을 봤어. 마음에 들어요. 자, 개인적으로 그 집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또 자기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가느라 거기 있는 집을 샀어요. 이게 뭐 문제가 되나요? 자, 이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업을 한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뭔가 전매 차익을 남기고 저렴하게 사서 비싸게 되팔고 또 저렴하게 사서 비싸게 되팔고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 또 자기 물건을 파니까 가격이 엄청 많이 부르겠죠. 폭리를 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까지 왜곡시킨다.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할 게 그럼 이때 이 매매 상대방이 누구냐면 의뢰인이 아니어야 돼. 만일 자기 사무실 찾아온 중개 의뢰인과 계약하면 이것은 직접 거래가 돼. 이때는 한 번만 하도 직접 거래가 돼. 자, 그래서 의뢰인.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개공사들은요. 부동산 보는 안목이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낮잖아요. 또 정보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개발 제한구역에 묶여 있다가 풀린다더라 그러면 어때요? 땅값 뛰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얼른 그 지역 돌아다니면서 팔려고 내놓은 물건 있는지 막 자기가 사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이제 자, 여기 개발된다더라 이제 발표가 되면 땅값이 폭등하죠. 그럼 막 투기꾼 달려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엄청난 차익을 남기고 팔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계약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매매업.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판례를 자, 잠깐 봅니다. 자, 특히 이제 금지행위는 판례도 잘 알아두셔야 되죠. 법인인 개공사가 건설회사에 분양하는 단지 내 상가 등을 일괄적으로 전체를 매입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개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분양 판매합니다. 그러면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뭐가 돼요? 이것도 매매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약 8년에 12번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4개월 내지 1년 5개월 비교적 단기간 보유하다가 5번에 걸쳐 팔았어요. 그럼 이것도 뭐다? 매매업이다 이것도.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매매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건물을 신축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각층 전부를 다른 사람이 양도했단 말은 이제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도 뭐다? 매매업. 그러니까 뭐 간단해요. 아, 사고 팔고를 여러 번 했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뭐 외울 건 없어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법조문만 아시면 돼요.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자, 첫 번째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 다음 두 번째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무등록업자와 협조행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등록업자와 협조하는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냥 간단해요. 뭐 낼 거 없어요. 단지 이제 무등록업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해야 이제 금지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식이 필요하다 이제 그 얘기인데. 그다음 그러면 여기서 중개 의뢰 받는 건 뭐냐면 표현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표현은 이렇게 되는데 실은 이거 사람 소개받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 소개하는 걸 브로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을 전문 브로커가 물어다 줘. 그럼 우리는 계약을 성사시키고 중개보수 받잖아요. 그럼 소개비로 당신 몇 프로 먹어. 이렇게 해서 몇 대 몇으로 나눠 갖는 거. 이게 협조행위고 이런 사람. 이거 하면 돼야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또 자기 명의 이용하는 거. 자, 무등록업자는 중개를 해야 못 하잖아요. 자기가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해서 계약서를 쓸 수 있냐? 계약서 쓸 수가 없어. 왜?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 이 무등록업자가 계약을 성사시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계약서를 못 쓰니까 우리한테 찾아와서 당신 명의로 계약서 이거 하나 써달라. 이거예요. 그럼 거기다 자기 명의 계약을 성사시킨 것처럼 써주고 자기가 중개보수 받을 몇 프로 줄게. 그럼 이거 몇 프로 받겠다고 명의 이용하게 하는 거.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이. 자,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법 조문만 하시면 돼요. 법 조문만. 그래도 전혀 상관없어요. 자,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법정 보수나 실비를 초과하여 받지 마시오. 그렇죠. 우리가 받는 중개보수는 법에서 한도를 정해놨어요. 자, 이거 나중에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 더 요구해서 받으면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 할인하거나 면제해 주는 건 상관없죠. 또 의뢰인들이 당사자 진액 합의해서 일방에 다 그 주는 걸 합시다. 그럼 상관없어요, 이런 거는. 자, 그 다음 한도를 초과한 건 어떻게 되느냐. 자, 맨 처음에도 얘기했죠.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초과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자, 이건 간단해요. 그냥 초과해서 더 많이 받았냐 안 받았냐. 자, 근데 판례를 보면 이제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이 판례. 그럼 이게 초과 수수냐 아니냐인데 이거 외우지 않아도 다 알아요. 자, 보세요. 중개보수 명목을 한도를 초과하는 당좌 수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정 보수가 500인데 1000만 원짜리 수표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수표가 부도가 났어. 자, 일주일이 지나서 부도가 나요. 그럼 은행에서는 땡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 그럼 개공사는 현실적으로 자기 손에 받은 게 한 푼도 없어요. 그럼 이 경우 초과수수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건데. 자, 이렇게 부도가 나거나 나중에 이걸 반환 돌려준다 하더라도 이미 금지행위는 해당합니다. 왜냐? 맨 처음 주고받을 때 그때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뇌물 받고 나 돌려줬어요. 아니, 필요 없어요. 이미 뇌물죄 성립돼요. 우리 이런 것들은 맨 처음 주고받을 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초과수수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상가 분양을 대행해주고 받는 거. 점포 권리금, 영업 권리금 이렇게 권리금 있잖아요. 이것은 중개대상물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정한 대로 받으면 돼. 이거 초과했네 아닌데 이런 말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 중개보수는 중개업에만 적용되지 다른 업종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업종은 그냥 약정한 대로 받았다고 해서 그게 초과수수냐 아니냐 이런 말 쓸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순가 중개계약 그 자체가 금쟁이는 아니다. 자, 이거 중개계약 할 때 잠깐 언급됐어요. 자, 뭐냐면 메이도인이 자기 토지를 팝니다. 이거 2억에 팔고 나한테 2억만 줘다. 그런데 당신이 만일 능력껏 더 많이 받고 팔면, 자, 능력껏 더 많이 받고 팔았어요. 그럼 이거를 당신 중개보수로 가져라.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능력껏 중개보수 챙겨가라. 이거예요. 이런 걸 순가라고 그래요. 그럼 개공사는 어때요?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볼 만하죠. 내가 만일 이거 2억 5천에 팔았다. 5천이 될 거야. 자, 만일 법정보수는 얼마냐면 토지 같은 경우는 최고 한도가 0.9예요. 그러니까 0.9를 곱하면 298. 이거요. 180만 원밖에 안 돼. 법정보수가. 그런데 개공사가 2억 1,00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0만 원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개공사는 더 열심히 뛸 수 있죠. 그러니까 의뢰인도 좋고 개공사도 좋고. 자, 근데 이런 순가는 어때요? 개공사가 욕심이 당연히 생기니까 법정보수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자, 근데 그 계약 자체는 금지가 아니에요. 왜? 계약만 가지고는 아직 더 받았다 안 받았다. 아직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계약을 성사시키고 초과해서 받으면 그때 금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세요. 순가 계약만 체결했어요.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그럼 그 자체는 금지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왜? 더 가져라 했는데 세상에 요즘 시세가 2억은 그냥 2억 8천도 안 나와. 초과 수수는 그냥 자기 법정 보수도 못 받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계약 자체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개공사가 토지와 건물 임차권 권리금 시설비 교환 계약을 중개하고 그 사례 목록으로 포괄적으로 돈을 받았어요. 그럼 이거 초과 수수냐? 자, 우리가 이제 교환 계약을 하면요. 법정 한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상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꼭 초과해서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개공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토지를 택지로 조성 분양하고 취득할 거면 또 이것도 초과 수수냐?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어떤 토지 소유자가 자, 이거요. 나한테 한 10 좀 팔아서 좀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개공사가 보니까 이 토지는 그냥 파는 것보다 조금 청질 변경도 해가지고 가치를 높인 다음에 분양을 하면 좋겠다. 쪼개서. 그러니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럼 나한테 다 맡겨라. 내가 알아서 이거 분양을 하든 뭘 처분해서 당신한테 원하는 금액 10억만 주면 되지 않냐. 좋다. 그래서 이제 개공사가 자기 돈을 들여서 택지로 조성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걸 분양해. 그래가지고 이제 자, 이 토지를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쪼개가지고 뭐 하나에 2억씩 이렇게 하니까 2, 6, 12, 총 12억에 분양을 해서 2억은 자기가 갖고 10억은 줬어. 자, 원래는 법정 한도는 0.9 하면요. 얼마냐? 이거 9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2억을 챙겼잖아요. 그럼 초과 수수냐? 이때는 아니다. 왜냐? 이때는 단순히 중개를 하고 받는 중개보수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다 맡겨서 자기가 알아서 한 거. 이걸 위임계약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중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초과 수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거 할 줄 아셔야 돼. 그래서 토지는 그냥 그대로 거래하는 것보다 뭔가 형질 변경을 통해 가치를 높인 다음에 분양하는 게 낫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협상을 해서 그렇게 자 받아가는 거. 이것도 괜찮아요. 네. 자, 판례들 딱 한 번만 읽어보시면 다 알 거예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자, 봅니다. 당해 중개 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떠내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하지 마라. 간단해요. 그냥 거짓말로 속이는 거. 아마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제일 많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거짓말합니다. 개발 예정이 없어. 자, 지금 그린벨트 묶여 있는데 여기가 풀린다더라. 이렇게 속여가지고 계약을 해. 또 금액을 숨기고 어때요? 메이도인은 2억에 내놓았는데 지는 2억 2천에 나왔다 해가지고 2천은 자기가 편취하는 거. 이게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또 소극적인 거짓말. 중대한 하자나 결함을 숨기고 계약을 진행하는 거. 또 개발 제한구역인데 건물을 지을 수 없어요. 근데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 거짓말로 속이는 이런 것들.
자, 또 소송의 계류 중이야.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팔려고 지금 왔는데 다른 사람과 법적으로 소유권 다툼이 있어. 재판 중이야. 그럼 이 사람이 패소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어.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 안 알려주지 않고 계약을 진행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한마디로 다 거짓말 하는 겁니다. 거짓말. 예. 그러니까 여기는요.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이기만 하면 금지행위지 꼭 손해까지 발생해야 되느냐 그건 상관없어요. 물론 손해까지 발생하면 손해배상까지도 해줘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해요. 거짓말로 속였다 이러면 돼요. 자 5번째 관계법령에서 양도나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가 있습니다. 자, 이 증서는 매매를 한다든가 교환한다든가 할 때 여러분이 중개도 하면 안 되고요. 매매업도 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증서가 뭐예요? 자, 여기서 말 이거 입주자 저축 증서 상환사채 이런 건데 이거 외우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 보세요.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청약통장 하잖아요. 청약통장이 뭐예요? 그게 있어야 아파트 분양을 받죠. 근데 투기꾼들은 청약통장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없어. 근데 이번에 분양을 받는데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데 그럼 투기꾼 달려들잖아요. 그래놓고 그 사람들 혹시 통장 나한테 파세요. 이런 식으로 통장이 불법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요. 이런 거 중개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요. 주택법에서도 단속해. 그래서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다 해가지고 통장 거래하는 사람이나 알선하는 사람 다 3년 3천으로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나서서 중개하거나 매매업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니까 개입하면 안 되죠. 근데 분양권은 여기서 말한 증서는 아니에요. 이 분양권을 우리가 판례에서 그랬죠. 앞에서. 이건 건물이니까 우리가 중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 이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짓고 있죠. 이것도 우리가 중개를 할 수 있어요. 증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상가 분양계약서는 상가 분양 받으려고 이렇게 계약서로 쓰려고 인쇄해놓은 종이 있죠. 그냥 종이 조각이야. 그러니까 이게 있다고 해서 상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종이 조각. 그래서 이런 것들은 증서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외울 것까지는 없어요. 네. 그 다음, 자, 6번. 자, 직접 거래 쌍방대리. 자, 이게 이제 가장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여기서 직접 거래란 말이 있고 쌍방대리 있습니다. 시험에 가장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논점이 많아서 그래요. 논점. 자, 직접 거래가 뭐냐면 자기 사무실 찾아온 중개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뢰인과 자기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걸 갖다가 직접 거래 그래. 자, 이것도 이제 금지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논점 잘 보세요. 그럼 이때 거래는요. 자, 첫 번째 누가 한 거라고 바로 의뢰인과 계약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다음 두 번째. 자, 이때 이제 의뢰인과 계약하는 건데 이때 거래는 그럼 매매법으로 교환 임대차 다 포함되냐? 예. 이건 거래가 특정돼 있어야죠. 다 포함됩니다. 그다음 업으로 하라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딱 의뢰인과 한 번만 하더라도 이건 직접 거래가 됩니다. 자, 다시 그럼 거래를 누가 하고 했다? 의뢰인. 어떤 식으로? 형태 묻지 않고 다 포함돼. 그 다음에 몇 번 뭐 업으로 해야 되냐? 필요 없어. 한 번만 해도 직접 거래입니다. 자, 또 민법에는 자기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자기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매도인이 자 A라는 사람한테 이제 대리를 줬어. 대리권. 그럼 이제 네가 알아서 팔아올라. 그런데 A가 딱 보니까 물건이 좋아. 에이, 그냥 내가 살까?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매도인도 되고 매수인도 되잖아요. 이걸 자기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경우도 어떠냐 이건데 민법은 허용이 돼요. 동의를 해주면. 근데 우리는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이 A가 이제 개공사잖아요. 그런데 개공사가 자, 이 개공사가 A는 대리권. 그러니까 이 A는 뭐다? 대리인이 되는 셈인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의뢰인에는 물건 소유자뿐만 아니라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이랄지 또는 사무처를 위탁받은 수임인들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무실 찾아온 의뢰인이라면 여기 직접거래 다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대리인이니까 대리인과 개공사가 체결한 거니까 이것도 뭐가 된다? 직접거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계약도 우리 중개사법상은 하면 안 돼. 민법은 허용돼요. 동의를 해주면. 근데 안 돼. 그 다음 의뢰받은 개공사가 다른 개공사와 공동으로 계약을 해도 직접거래냐. 예. 자, 갑이란 사람이 물건을 팔아달라고 A한테 의뢰했어. 물건이 너무 좋아. 남주기 아까워. 내가 사고 싶어요. 근데 비싸. 그러니까 B라는 개공사 불렀어. 야, 우리가 공동으로 사자. 좋아. 그랬을 때 A는 자기 의뢰인과 거래했으니까 A는 직접 거래지만 B는 직접 거래입니까? 아니요. B는 자기 의뢰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접 거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개공사와 공동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직접 거래가 된다는 거. 자, 비읍을 봅니다. 개공사가 다른 개공사 중개로 부동산 매수했어요. 또 다른 개공사 중개로 매도했어요. 이때는 직접 거래냐? 이때는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개공사가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서 이제 거래한 거니까 그 거래 상대방은 자기 의뢰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해. 직접 거래냐 아니냐 물어봅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이냐 아니냐 이것만 찾으세요. 그럼 대부분 시험 여기서 나와요. 자, 거래 상대방이 의뢰인이 아니냐. 그 다음 이때 의뢰인은 소유자뿐만 아니라 대리인, 수임인 다 포함된다는 거. 자, 이것만 하시면 돼요. 자, 쌍방대리는 말 그대로 양쪽을 다 대리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매도인과 매수인은 양쪽으로 대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쪽 한 매도인으로부터 우리가 대리권을 수여받고요. 또 자, 매수인으로부터 대리권 수여받아요. 그럼 자기가 중간에서 이 두 사람 사이 계약을 성사시킨다고 해봐요. 그럼 어떨까요?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사람한테 계약 조건이 혜택이 가게끔 편파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유리하게 한쪽은 불리하게 얼마든지 계약서 쓸 수 있어. 이래서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개공사가 계약 내용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안 된다. 자, 근데요. 일방 대리는 괜찮습니다. 왜? 이것은 자기가 계약 내용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이행 업무를 위한 쌍방 대리는 괜찮아요. 자, 여기서 이행 업무는 뭐냐면 이미 계약은 체결됐어요. 계약은 이미 체결되고 잔금을 전달하거나 등기 서류 전달하거나 이런 것은 어때요? 양 당사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해도 괜찮아요. 계약 자체를 쌍방대리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방대리나 이행 업무를 한 쌍방대리는 허용이 된다. 자, 이게 시험이 좀 나올 게 많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자, 이거 법조문만 하시면 돼요. 자, 법조문. 자, 탈세 등 관계법령 위반할 목적으로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자, 이거 하나. 이 부동산. 그 다음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그랬죠? 자, 이거. 그럼 이 부동산을 매매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중개하면 되냐? 이 중개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냐? 자, 이 부동산 매매 이런 게 다 투기나 탈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예요. 그러면 투기나 탈세하라고 여러분이 도와주는 꼴이 돼요. 이걸 중개하고 있으면. 그래서 투기 조장이, 이 조장이란 말이 옆에서 도와주거나 방조하는 거잖아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죠. 보존 등기, 이전 등기 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또 매매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미등기 전매라고 그러잖아요. 자, 갑으로부터 우리 부동산을 취득해. 그리고 나중에 병한테 팔아. 그럼 이제 취득세 내야 되고 양도소득세 내야 되고 순차적으로 등기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금 안 내려고 바로 넘기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중개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탈세하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중개하지 마라. 자, 이때 전매 차익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어요. 전매 차익이 있냐 없냐 상관없습니다. 왜냐? 이 자체가 탈법이에요. 그 다음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자, 대표적인 게 자 2번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투기 과열 지구로 묶이잖아요. 그럼 분양권 전매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나 이거 몰래 팔아먹을 때니까 당신이 중개 좀 해달라. 그럼 여러분 이거 중개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그 탈법하라고 옆에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지 마라는 얘기 하지 마라. 근데 이제 조심할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요, 아예 거래를 못하게 막은 건 아니죠. 허가 받고 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허가 받으면 되니까 이때는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아예 거래 자체를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중개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거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다. 또는 개발 제한구역에 묶여 있다. 그런데 사고 팔고 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중개해도 괜찮은데 아예 거래 자체를 못하게 법으로 막아놓은 거, 그건 중개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네. 이거 공법도 배우고 하다 보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33조 1항 금지행위인데 이 7개 내용 있잖아요. 자, 7개. 다시 정리해 봅니다. 이 7개.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마라. 무등록업자와 협조행위하지 마라. 법정한도를 초과해서 수수하지 마라.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 그르치게 하는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증서가 있어요. 증서는 중개도 하지 말고 매매업도 하지 마라. 그리고 직접 거래 쌍방대리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투기 조장행위 하지 마라 있잖아요. 이렇게 외우세요. 매무수거 증직투 일단 이렇게. 자, 매무수거 증직투 이렇게만 외우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내용은 뭐냐면 나머지 내용은 이건 부동산 거래 거래 질서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금지행위인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건 교란행위다 해가지고 조금 다르게 적용돼요. 자, 그러면 이건 잠깐 쉬었다가 다음 파트에서 볼게요. 자, 그럼 먼저 여기까지만 우리가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